그 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맥심 백은하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의 개념서를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수학의 개념서 중에서 두 권을 제가 좀 비교 분석을 하면서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두 교재인데요. 두 교재는요, 개념서인데 둘이 특징이 완전히 달라요. 물론 개념서 공부하는 방법들은 다 알고 계시죠? 자, 첫 번째는 개념서를 단 한 줄도 빼먹지 말고 다 읽으셔야 돼요. 내용을. 그리고 본인이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이라는 것은 원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그 원의 정점으로부터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자치. 그래서 우리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 과정들이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 그리고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 중에서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약간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팁 같은 것들을 쌤 특강이라는 요 페이지를 통해서 쌤 보충, 쌤 특강 요렇게 좀 다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은 뒤에 보면 쌤 세미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요거를 꼼꼼하게 읽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요 쌤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쌤 특강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좀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꿀팁 같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자기 것으로 다시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특징적인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필수 예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유제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필수 예제랑 유제 그래서 형태는 우리가 오랫동안 학부모님들이 공부하셨던 수학의 정석과 아주 유사해요. 근데 이제 수학의 정석을 요즘에는 많은 친구들이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가 많이 이렇게 바뀌지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개정이 돼도 계속 그 상태에서 문제 자체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번 선생님이 영상에서도 찍었듯이 수학이라는 문제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런 방향성으로 이쪽 위주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요즘에는 좀 더 함수 위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함수로 해석할 수 있는지 크게 수학을 볼 수 있는지 이게 뭔가 수학도 트렌드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 그런 것들을 좀 잘 읽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정석보다는 형태는 정석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필수 예제 있고 유제 있고 연습 문제 있고 그런데 이제 정석보다는 난이도도 조금 더 낮고 문제가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상당히 좋은 문제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습 문제가 한 25문제 정도 안팎이에요. 단점이자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게 그 이유가 25문제라는 좀 연습 문제가 적으니까 내가 더 많이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첫 개념을 정확하게 쌓는 게 이 교재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을 정확하게 쌓는 거에 좀 더 치중을 해야지 문제풀이 막 그 기술을 익히거나 유형별로 막 암기를 하면서 문제 개념을 익혀가거나 이런 태도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념 위주로 꼼꼼하게 잡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리고 문항수가 연습 문제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진도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서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수학의 바이블인데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첫 개념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요 개념서고 두 번째 개념을 공부할 때는 수학의 바이블이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약간 최상위권 타겟으로 한 개념. 그런데 이거를 진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수학의 바이블 괜히 책꽂이에다가 꽂아만 놓고 제대로 활용 못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내신이 어려운 화성고나 뭐 이런 데서는 부교재로 많이 선택을 하죠. 물론 요즘에는 또 화성고도 바뀌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학의 바이블 너무 오랫동안 부교재로 했으니까 이 수학의 바이블은요 좋은 점이 뭐냐면 내용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원의 방정식을 같이 똑같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앞에서 봤었던 원의 방정식과 지금 여기서 보는 원의 방정식 중에서 자 혹시라도 수학의 바이블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420페이지에 있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K가 앞에 붙는 거랑 뒤에 붙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그 차이점을 아는 친구들도 거의 없고 사실 선생님들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비교하면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개념서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사실 문제집에서도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집에서는
블랙라벨에서 이걸 다루고 있고요. 여기 수학의 바이블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말 꼼꼼한 개념까지 단 하나의 개념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친구들한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개념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학의 바이블은 선생님도 중등 수학의 바이블 교재를 집필을 했는데, 집필을 할 때도 제가 맡았던 그 단원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숫자 바꾸기. 그러니까 내가 이 필수 예제, 그냥 유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예전의 개념서들은 다 그런 형태였고, 아름다운 선생님의 수학의 쌤도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는 이제 필수 예제가 있잖아요. 이 필수 예제를 숫자를 바꿔서도 풀 수 있는가? 내가 표현을 바꿨는데도 할 수 있는가? 표현 바꾸기. 그리고 개념을 넓히기 해서 좀 더 심화되어 있는 개념까지도. 그래서 사실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요, 요 개념 넓히기 부분의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문항도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문제가 숨어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 풀면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개념 넓히기까지 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여기 연습 문제로 돌아오면, 연습 문제도 문항수가 생각보다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문항수는 뭐 여기 20문제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게 뭐가 많아요 하는데, 한 문제 푸는데 그냥 일반적인 게 난이도가 한 뭐 중위권, 중하위권 난이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 실력 따지기 문제는 하나하나 푸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꼼꼼하게 이것까지 다 다룬다면 정말 수학의 실력이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개념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첫 개념을 공부할 때 수학의 셈,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을 공부할 때 바이블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나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됐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수업을 들어갈 때 혹시라도 내가 오늘 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해줄 때 빼먹고 얘기 안 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수학의 셈이나 수학의 바이블의 그 단원 내용을 다시 소설책 읽듯이 편안하게 다시 쭉 읽어요. 그리고 이 내용 내가 빼먹지 않고 꼭 얘기해줘야지, 이런 걸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학 학생이 아니더라도 선생님, 수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반드시 이 두 권의 개념서를 꼼꼼하게 보는 그러한 학생들이라면 더 좋겠죠?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수학의 백신 백은하였습니다.